소개해드릴 책은 넛지입니다. 이 책은 행동 경제학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다루고 있는데 경제 분야 교양 도서 중에서는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저자인 리처드 세일러와 캐스 선스타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리처드 세일러는 1945년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으며 로체스터 대학과 코넬 대학을 거쳐 1995년부터는 시카고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재직 중입니다. 2017년에 행동경제학을 체계화해서 학문적으로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일러 교수는 행동경제학 중에서도 특히 금융과 관련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는 넛지를 활용한 저축 플랜의 설계로 가계부채 증가를 완화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경제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그의 저서인 행동금융학은 많은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동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은 195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났으며 시카고 대학 로스쿨 및 정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하버드 대학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오바마 정부에 합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규제정보국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법학자이지만 행동경제학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법과 규제의 넛지 이론을 적용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넛지는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라는 뜻입니다. 넛지는 선택 설계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기하거나 강요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 넛지에서는 넛지에 대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개입법은 특정한 방향의 선택을 금지시키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반응할 때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직접적인 개입 방식과 구별되는데 그 차이는 개인의 선택을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를 개인에게 보다 더 많이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행동경제학에 관한 설명으로 주로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표출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올린 생각에 관한 생각의 내용과 많이 겹치는데 이 책의 일부에서는 생각에 관한 생각의 몇몇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스템 1을 자동 시스템으로 시스템 2의 숙고 시스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게을러서 자동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 숙고 시스템이 필요한 순간에도 자동 시스템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어림 결점, 비현실적 낙관주의, 손실 깊이, 현상 유지 영상, 회상 용이성 등과 같은 경향이 비합리적인 행동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설명하며 넛지를 통해 이러한 오류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넛지의 활용 사례와 올바른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부는 주로 투자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행동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넛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 주식 투자,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선택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완화하기 위한 넛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넛지라는 큰 주제와는 부합하지만 2부에서 설명하는 선택 오류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비합리적인 행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부에서 주로 다루는 투자 관련 결정에서의 오류는 시스템 1, 즉 자동 시스템에 대한 의존에서 기인하는 선택 오류라기보다는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충 생각해서 잘못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문제는 자세히 보아도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3부에서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의료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 이슈의 넛지 활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제도가 많이 달라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시사점은 주지 못합니다. 다만 정부가 계획을 추진할 때 넛지를 잘 활용하면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없이도 개인들의 선택을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깊게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의 예로 11장에서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생각에 관한 생각에도 나오는 예시인데 처음에 디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장기기증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의 장기기증률은 각각 100%와 86%인데 독일은 12%, 덴마크는 4%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장기기증을 거부하려면 기증 거부 칸에 표시를 해야 하고 독일과 덴마크는 기증 칸에 표시를 해야 기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에서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장기기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반대로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기증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만 기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디폴트로 주어지는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디폴트의 중요성 외에도 사전 정보를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설문 결과를 미리 알려준 후에 장기기증 여부를 선택하게 하면 장기기증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개인의 선택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개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4부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넛지를 제시한 후에 넛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부의 첫 번째 장인 14장은 3부에 넣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장도 나름대로 재미있으니 읽어보기 바랍니다. 15장에서는 넛지를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사실 넛지라는 방법은 매우 유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 나온 표현처럼 악한 의도로 넛지를 가하는 사람들과 나쁜 넛지들, 이 현실에서 적용된다면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넛지 설계자들의 의도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넛지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과거에도 선동가들의 프로파간다가 넛지와 매우 유사하게 사용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관습 등도 넛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계자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행동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넛지는 어떤 면에서는 강압적인 규제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넛지가 점진적 세뇌를 통한 중후정치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넛지의 사용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넛지 설계자가 과연 선한지, 넛지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암묵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넛지 도입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경우나 개인의 선택 오류가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넛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 수단으로서의 넛지라던가 범죄 예방이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넛지에는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넛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정책 목표에는 이견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익 확대를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하는 넛지는
소비자 주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세심한 감시가 필요하며 이념과 종교 등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목표가 달라지는 사안에는 넛지 활용이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넛지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넛지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넛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넛지의 예를 몇 가지 들면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곡선 구간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넛지 사례를 보면 30m마다 가로를 흰색 줄로 그어 놓다가 곡선 구간에서는 흰색 줄의 간격을 10m로 줄여서 운전자의 주의를 더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영양사가 교내 식당의 음식의 위치를 바꾼 실험을 들 수 있습니다. 영양사는 음식의 종류는 바꾸지 않고 정크푸드는 뒤에 배치하고 채소류를 앞에 배치하는 식으로 음식의 진열을 바꾸었더니 채소류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브라질의 안전벨트 착용 확대 방안에서도 재미있는 넛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습성이 있었는데 한 택시회사에서 안전벨트를 매야만 핸드폰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장치를 했더니 안전벨트 착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인 남성 소변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소변기 중간에 작은 파리 모양을 그려 넣었더니 주변에 소변이 튀는 양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소변기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넛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넛지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며 앞으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항상 신중한 검토 후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